오늘 중요한 수업 중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악성 코드를 검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검사를 해야 되고 PC도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이제 보이면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은 그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백신을 쓰십니까? 제 거는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여기에 알약도 있고요. V3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그 다음에 이 제조회사에서 여기도 있네요. 전 통신사가 SK텔레콤인데 T가드라는 것도 있어요. 통신사에서 해주는 거. 이런 T가드 같은 거를 한번 제가 실행해 보면은요, 모바일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제가 돌아다녔는지 뭐를 설치했는지 이런 거를 쫙 날짜별로 보는 거예요. 자동 검사 동작 중입니다 라고 돼 갖고, 예, 안전합니다 라고 돼 있고, 뭐 정밀 검사 해가지고, 예, 이 안에 있는 거를 검사를 해요. 밑에 뭐라고 떴네요. 키사 보안 공지. 키사가 어디냐면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안 사고가 나잖아요. 통신 보안 사고는 다 인터넷진흥원 키사가 관여합니다. 신데렐라의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앱 다 검사해 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예. 이거는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앱인데 SK텔레콤은 T가드라고 있겠고 LG유플러스나 KT는 어떤 앱을 또 쓰는지는 그건 제가 통신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꼭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신사니까 내 고객은 내가 책임지다 이거겠죠? 잘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악성 코드 검사하는 앱들이 V3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알약도 있잖아. 알약.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건데요. 예, 여기 보니까 뭐 하나 걸렸네. 뭐 하나 걸렸어. 애드웨어 걸려있네. 애드웨어가 뭐예요? 광고 뿌리고 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얘를 어떻게 해야지. 안 됐나? 이게 뭐야? 한 건 중에서 0건이 처리됐다는 건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예. 자, 이러한 통신사만의 전용 앱이 있고요. 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앱 중에 이런 게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우리가 금융 업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앱이 떠요. 뭐 제일은행, 뭐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무슨 삼성카드 이런 금융 쪽에 앱을 실행을 하면은 뭐 V3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전용 보안 앱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앱들은요, 그 금융 업무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약을 쓰는데 그럼 알약 같은 경우를 실행해 보면은 알약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앱을 하나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치하고 나면은 그 앱을 검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시내버스 교통 앱을 A라는 앱을 하나 깔고 나면 그 앱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이 앱은 보편적으로 이상이 없는 앱이다. 그리고 지금 검사했더니 뭐 불편한 점이 없었다 하고 알려주죠. 여기 보면은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파일을 검사하는 거는 뭐 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하시고요. 예. 그냥 설치된 앱만이라도 검사해봐야지. 왜냐면요, 아이폰은 그 앱스토어, 우리가 개발자가 앱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하고 심사를 해요. 그래서 OK가 떨어져야 그거를 사용자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앱은요, 아무나 올려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남들이 다 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안 해요. 이게 악성 코드가 있는 앱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안 한다고. 그냥 개발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올리면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요. 여기에도 지금 또 쓰레기 청소 같은 것도 하죠. 그렇죠. 불편한 앱들을 삭제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카톡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카톡에서 보았던 사진들, 영상들 있잖아요. 그게 찌꺼기가 남아요. 그럼 찌꺼기를 지워야 되거든. 본 흔적은. 사진은 남아있지만 사진을 터치하고 보는 순간 그것이 기록이 돼서 남아요. 그런 공간을 청소를 해줘야, 그래서 청소를 하러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쫙 하겠죠. 이게 저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거를 관리하다 보니까는 뭐 항상 깨끗한 입장에서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조금 전에 검사를 했더니요, 정크 파일이라고 나와요. 정크.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를 정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스팸 메일. 우리 전자우편에 보면 광고성 메일을 스팸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명칭은 정크 메일이에요. 정크. 예. 근데 이제 스팸을 생산한 회사에서 스팸 홍보 용지를 너무 많이 그냥 가정에 우편함에다 꽂아놔가지고, 이 또 스팸이 하면 왔네 하고 스팸 해갖고 스팸 메일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정크 파일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럼 이런 알약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죠. 있어야 돼요. 여기 말하는 V3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백신이죠. V3 여러분 아시는 안철수 곳에서 만든 백신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특별히 기능이 뭐 얘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금융 업무에 들어가면 그때 보안을 담당해 주는 거라서 별로 뭐 알약을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이제 전용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관리하는지 PC를 잘 관리하는지, 또 스마트폰 활용 시간이 많은지 PC 활용 시간이 많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PC 활용 시간보다는 스마트폰 활용 시간이 늘어나죠. 그리고 얘는 잠잘 때도 내 옆에 있잖아요. 안 끄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끄고 주무십니까? 아침에 알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켜놓고 쓰신단 말이야. 전자파가 뭐 나온다,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이 많아요. 저도 태블릿도 갖고 다니고 별걸 다 갖고 다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는 PC는 관리하는 게 하나예요. 백신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백신으로. 우리 강의실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백신이 여기 있네요. V3. 우리 강의실에 보면 알림줄 밑에 보시면 숨겨진 알림 아이콘 표시라고 해서 거기 V3 하늘색으로 된 거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쓰시는 V3는 녹색입니다. V3 라이트라 그래요. V3 라이트는 우리 교육장에서 못 써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 PC용 알약, 뭐 알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곰플레이어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V3 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들의 사용권을 보셔야 돼요. 사용권을. 가정에서는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 학교,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V3 라이트나 알약 같은 경우는 개인은 무조건 쓸 수 있지만 단체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단체잖아요. 교육기관 단체잖아요. 학교나 이런데 여기선 못 써요. 구매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V3 인터넷 세큐리티. 이거는 기업형이에요. 개인이 사서 쓰셔도 되지만 이걸 개인이 쌀 필요는 없죠. 그냥 V3 라이트 쓰면 되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걸 다 사용을 해야 돼요. 1년에 얼마씩 내고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겁니다. 잘 돼 있어요. 보세요. 네트워크 보안, PC 보안, 뭐 액티브 디펜스 다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고 나옵니까? 네. 좋은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프로그램 설정을 하니까 환경 설정 오른쪽에 있는 어떤 아이콘들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보세요.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되돌려 보세요. 한번 되돌려 보시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요 화면 밑에 보시면 제가 올려놔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아이콘들. 여기는 지금 메시지가 떴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디펜더로 컴퓨터를 검색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설정 변경해 주세요. 이런 이제 보안 설정이 나온 거고, 네트워크 연결됐다 나오고 볼륨 조절이 어쩌고 저쩌고 다 있고 이런 설명이 뜨는데, 이 중에 아이콘이 보이는지,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은요, 보세요. 굉장히 많잖아요. 알림만 표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아까 그 방화벽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안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없으면 못 쓰는 없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예를 들어 모든 아이콘을 표시하라 그러면 다 튀어나오면 이건 정신없죠. 이건 정신없으니까는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써야 되겠지. 이게 다 나오면 불편해서 못 쓰지.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뭐 볼륨 조절은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이거를 뭐 연결한다든지 이런 거, 네트워크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근데 그 방화벽 아이콘이 여기 사라져 있으면 그 방화벽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이 프로그램 어딘가에 그 방화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뭔가 돌아갔었을 거야. 이게 그렇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못 봤으니까 어떤 방화벽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화벽 아이콘들은, 방화벽에 관련된 거는 그 오른쪽에 알림 표시를 안 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어판에 있는 방화벽은 뜨질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뜨긴 해요. 그럼 여기에서 뭐 기본값 복원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말 자체가 이게
언바운딩, 바운딩, 뭐 아웃바운딩, 인바운딩, 뭐 무슨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려워요 이게. 얘들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돌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V3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방화벽이 또 있어요. 자체 방화벽을 따로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내고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료 백신이든 무료 백신이든 간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검사 기능이 있고요. 검사, 뭐 정밀 검사를 하던 일반 검사를 하던 검사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PC 최적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PC 최적화. 그럼 최적화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걸 검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쿠키 정보 같은 거 삭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도 웬만한 거 여기서 해결을 해요. 알약은 알약들의 어떤 기능이 있고요. V3 라이트는 V3 라이트에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0.99GB 0.99GB 1GB 정도를 안에 삭제해버린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1GB면 용량이 큰 거 아닙니까? 보세요. 개수를 몇 개입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2982개, 시스템에서 1300개. 여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었나봐요. 그런 걸 다 깨끗하게 청소했대요. 이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제거했다고만 보이니까 뭐를 제거했는지 모르겠지 뭐. 믿고 쓰는 수밖에 없는데. 예. 예.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백신을 2개 이상 설치해서 작동을 하면, 첫째,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들이라고 해요.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 얘는 부팅이 되면 종료가 될 때까지 항상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아래 한글은 실행하면 메모리를 상주했다가 아래 한글을 종료하면 메모리를 빠져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컨트롤 쉬프트 ES 키 한번 눌러보세요. 제일 왼쪽 줄에 쭉 있어요. 왼쪽 칸에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라는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 성능이라고 하는 탭에 보시면 CPU하고 메모리 성능이 보일 거예요. 현재 메모리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프로세스에 가보니까는요, 보세요. 크롬 브라우저가 지금 이만큼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가 메모리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제가 실행해 놨잖아요. 아까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실행하니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된 것도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V3 좀 전에 실행해 놨지 않습니까? 이 V3 같은 경우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닫으면 여기에서 사라질 수 있고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크롬 브라우저도 제가 닫으면 크롬 브라우저가 다 메모리에서 빠져나가요. 메모리에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V3는 얘를 종료하면은 이 V3에 대해서 오른쪽 눌러서 종료도 안 되네. 얘를 종료를 하면 그때 메모리에서 빠져나가는데, 종료가 되는 순간 백신 기능이 소실되니까 계속 켜놓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종료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켜놓고 써야지. 그런데 알약도 백신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실행해 놓으면 V3도 작동되고 알약도 작동되니까 메모리를 두 개 다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
백신들끼리 서로 싸운다. 백신은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애인데, 알약이 딱 들어와 있어 보니까는 V3가 와 있거든. 야, 너 뭐야? 그럼 넌 뭐야? 나 백신이야. 나도 백신이야. 내 시스템을 내가 관리해야 돼. 어쭈 나도 해야 되는데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서로 몰아내요. 근데 어차피 V3나 알약은 우리나라 기업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싸우지. 안 싸워요 이제는. 예전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충돌이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다른 백신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상에 있는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이 들어오면 어쭈구리 하고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V3도 설치하고 알약도 설치하면 좋을 거 아니냐. 메모리만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금은 서로 안 싸우기 때문에 두 개 아니라 세 개, 네 개를 설치해도 되죠. 근데 메모리가 우린 부족하잖아. 4기가인데 4기가 메모리에 백신을 막 종류별로 깔아놓으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부족해 죽겠는데 불편한 거지. 핸드폰도 2개 이상 설치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백신을 2개를 설치해 놨고요, 하나는 항상 켜놓지 않고 꺼놔요. 설치는 2개를 해놨는데 메인 백신은 A라는 백신을 쓰고, A라는 백신이 어떨 때는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는 임시 백신으로 보조 백신 B를 돌려가지고 그걸 갖고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걔는 종료시키면 되니까, 메모리 상주에서 빼버리면, 메모리에서 빼버리면 되니까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까 제 스마트폰에서는 백신이 어땠어요? 종류별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T가드는 어차피 통신사에서 관리해주는 거고, 알약도 있었고, 아까 어디 갔어? 알약도 있었고 V3도 있었는데 V3는 금융 업무가 돌아가면 그때 작동되지 평상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알약을 굳이 켜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알약을 실행해 보면은요, 알약을 실행해 보면 거기 떠요. 항상 실시간 감시할 거냐? 온이 아니라 오프 해놨거든. 오프. 실시간 감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 하겠다라는 거지. 그때 하겠다 이거지. 실시간 감시를 온 해놓으면 항상 알약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백신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저는 쓰겠다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통신사 백신을 쓰겠다 이거지. 선생님 궁금한데, 지금 작업 관리자 예. 이 메모리 쓰는 용량이 크게 됐잖아요. 예. 이게 램 메모리인가요? 램이요. 주기억 장치. 램 예, 램이라는 거죠. 보조 기억 장치는 내 컴퓨터에 가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하나 얻었는데 8기가 램이라거든요. 그럼 좋은 걸 얻으셨네요. 예. 떡 한번 돌리셔야 돼요. 예. 8기가를 누가, 예, 부자가 기증하셨나 보다. 선생님이 실시간 감시 오늘 해놓으면 핸드폰을 꺼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된다는 거네요? 배터리 소모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배터리 소모가 많으면, 그리고 이 알약이요,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는 앱들을 찾아요. 그래서 얘는 유난히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네 하고 분석을 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알고 봤더니 11번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쇼핑몰 같은 거. 그러면 닫아야지. 내가 실행했을 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메모리 상주하는 그런 앱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그러면 얘들은 허구한 날 스마트폰하고 같이 작동되거든.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거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충전해 놓고 반나절 가니까 다 됐더라 이런 얘기지. 평상시 이틀 가던 애가 어느 날부터 반나절밖에 안 가더라. 그러면 뭔가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앱이 깔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 이렇게 가끔씩 광고 같은 게 나타나서 막 문제를 나오고 그러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광고가 툭 튀어나와. 그리고 광고를 닫으려 그러면 잘 안 닫혀져. 예. 뭐 문자가 오는 거야 내가 보면 되는데 갑자기 광고가 튀어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쇼핑몰 프로그램에서 잠깐만 이거 뭐가 떴다. 보세요. 이거 방화벽에서 뭐가 떴잖아요. 지금 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랑 연동을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스마트폰의 화면이 떴다가 이 스마트폰의 화면이 안 뜨니까 제가 뭐를 눌렀어요. 화면을 눌렀더니 방화벽이 나타났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하고 내 컴퓨터하고 연동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허용을 안 해주면 취소 그러면 작동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또 허용을 해줘야 돼. 아니까. 이런 건 내 거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광고 같은 경우가 팝업 광고라고 하죠. 툭툭 튀어 올라오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광고가 나오게 된 사이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앱 안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쁜 앱들은 힐튼졸튼 네가 봐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앱들은 제가 삭제해버려요. 막말로 11번가 쿠팡 이런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게 전자우편으로 뜨긴 떠요. 전자우편으로 뜨고 문자로도 뜨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화면에 툭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소비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불만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메이저 말고 마이너급 되는 쇼핑몰들은 뭐라도 하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툭툭 튀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환경 설정, 그 앱에 있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광고창 닫기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 봐야 돼. 나올 때. 어떤 놈을 통해서 나온 건지. PC도 그렇죠. PC도 뭐가 광고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갑자기 내가 인터넷 실행하고 나서 인터넷을 이제 실행 끝나고 나서 인터넷 닫았더니 갑자기 광고창이 툭 튀어나와. 닫았더니 광고창이 또 열리고 막 그래요. 이거는 감염된 거예요. 감염된 거라고. 그거는 여기 가서 보셔야 돼. 지역판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 제거하는 창에 있지 않습니까? 제거창에 가보시면은 며칠 전서부터 그랬어요 라고 하면 최근에 감염된 거죠. 3년 됐어요 라고 하면 되게 문제가 큰 거지. 그러면 요 날짜별로 이렇게 보시면 가장 최근 날짜서부터 쭉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름 순으로 봤을 때 add where 뭐 이런 거 뜰 때가 있어요. add 뭐 이런 거. AD가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뜬 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얘가 뭔지 제가 뭔지 아세요? 얘가 뭔지 제가 뭔지 모르시죠? 근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으시죠? 그렇잖아. 우리 집에 어떤 놈이 와서 앉아있어 거실에. 저놈이 누군지 궁금한데 묻고 싶지가 않은 거야. 때 되면 나가겠지라고. 근데 그놈이 거기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얘가 뭔지 이게 뭐야? 두 개나 있는데? 비슷한 게 두 개나 있는데 같은 회사 거고 이게 뭐지? 그럼 빨리 물어봐야 돼. 어디다가? 인터넷상에다가 터치 EN 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게시자가 뭐라고 써있는데 근데 그걸 쓰기가 싫은 거야. 귀찮고. 그러니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 이걸 보셔야 돼. 곰플레어 깔려있대. 그럼 곰플레어 끄떡끄떡. 곰플레어는 알잖아 먼저. 예. 근데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잖아. 자 보세요. PC 정비자료실에 가시면 제 홈페이지 PC 정비자료실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볼러리야?
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네. 다시 한번 볼게요. 아하, 인터넷이 뭐가 멈췄네요. 여기 인터넷이 뭐가 멈췄어. 인터넷이 멈춰가지고요. 잠깐만 좀 볼게요. 연결됐어요? 뭐가 여기 인터넷이 해결된 것 같은데? 됐죠? 그렇죠? 뒤에 뭐가 이렇게 느슨하게 꽂혀 있었나 봐요. 왜냐면 이 컴퓨터를 제가 뺐다 꼈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PC 정비 자료실에 악성 코드 제거하기, 광고 팝업 삭제 방법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으로. 그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런 게 있나 볼게요. 제가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래쪽에다가 위로 올려놨어요. 맞아요. 여기에 그 악성 코드 제거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눌러보면은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경로가 있어요. 가장 많이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경로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뭐야 그 영상 영화나 노래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 있죠? 거기에요. 거기 1순위가.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 가입하고 어떤 영화를 내가 1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면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그래요. 그건 네이버도 그거 깔아라 그래요. 그 네이버가 광고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강의실에 있는 자료들은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했어요? 클릭하면 그냥 저장되잖아요. 제 자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업체 것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운로더라는 걸 설치하라 그러는데 이때 여기 보시면 오픈 탭, 사이드 매치, 스폰서 키워드 이런 거 같이 설치된대요. 이거 설치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설치가 되고 나면은 알툴바는 아니고, 알툴바는 저도 쓰니까 여기서 우리 수업할 때 쓰는 건데 보세요. 오픈 탭, 사이드 매치, 스폰서 키워드 이런 것들이 깔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깔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어판에 가면 뭐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건지 저게 이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건데, 보시면 서치라는 말, 가이드라는 말, 뭐 툴바라는 말, 키워드, 사이드 이런 거, 윈도우즈 가이드 이렇게. 오, 이거 윈도우 뭐 설명서인가 보다. 아니야, 악성 코드야. 제조회사를 봐야 돼. 제조회사. 여기 게시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러면 돼. 이건 믿을만해. 아도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사, 또 아도비, 안랩, 구글, 인텔, 오라클, 세계적인 명기업들이죠. 삼성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머지는 모르잖아. 곰플레이야 뭐 곰은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그렇고, 네이버 들어봤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르는 것들은, 이건 휴레패커드인데? HP 휴레패커드. 이거는 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위즈베라? 보안 모듈 관리 프로그램이라는데, 이게 진짜 보안 모듈인지 빨리 찾아봐야죠. 인터넷에. 보시면 여기 뭐 그거 말고요. 또 여기 또 이상한 거 있을 거예요.
고클린을 이용해서 뭐를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고클린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주 보셔야 돼.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뭘 넣어놨는데 여기도 있다. 여기 컴퓨터 삭제할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뭐가 있어 보세요. A, B, C, D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제가 올려놨어요. 목록 엄청나게 많죠.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중에 이것 여기 보면 우리 여기 프로그램 중에 그게 안 보인다? 여기 보면 뭐 안티 디펜드 뭐 어쩌고 뭐 아프리카 뭔지 아시죠? 아프리카 동영상 같은 거 보는 데잖아. 이렇게 VJ가 하는 거 BJ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 그리고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IE 탭, IE 가이드, 윈도우즈 가이드 탭,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치 키워드, 인터넷 스폰서 뭐 포인트, 뭐 그래서 걔를 삭제하려고 그러면 포인트가 삭제된대. 그럼 포인트가 몇 점인데? 그럼 내가 1억 점 있다고 치면 1억 점이면 1억 원이야 1원이야 모르잖아요. 포인트가 있는데 삭제된대. 그러니까 포인트 삭제돼? 그러니까 삭제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 삭제하셔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다 제거하셔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징글징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시로 보잖아요. 이분 거 저분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분명히 오늘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어떤 거를 설치했어. 다운로드를 설치하면 그래야 다운로드 받으니까 설치하고 나서 영화를 다 다운로드 받았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지. 프로그램 설치한 걸 제거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요. 그 다운로드 설치하면 악성코드 감염되는 건 알아요. 근데 감염됐으니까 치료는 해야 되겠고 또 뭐 그걸 원천적으로 다시 삭제해야지.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재설치하더라도. 근데 귀찮으니까 그대로 껐다 키면 어떻게 된다? 부팅이 오래 걸려요. 부팅이 오래 걸려요. 그런 것도 많고요. 어우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대기가 짜증이 나니까는 에이 말자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여러분 몸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 아침에 비타민제 이런 거 합쳐서 13개, 14개 먹어요. 작년에 안 먹었는데 올해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시름시름 알아. 근데 먹고 나니까 좀 쌩쌩해졌어요. 홍삼도 먹고 뭐도 먹는단 말이야. 그럼 컴퓨터도 그렇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날로 시들어가는 우리 컴퓨터를 기사회생시킬 방법은 뭐다?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블루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블루투스를 제가 꺼놨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블루투스가 이제 연결이 될 테고요. 자 보세요. 이제 얘를 꺼놨잖아요. 요거거든요. 요거. 그럼 제가 얘를 꾹 눌러서 얘를 켜야 되겠죠. 그렇죠? Hi, I'm ready. Waiting for a connection. 다시요. 꾹 눌러서 연결 중.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그 Connected. 커넥트 연결됐다고 떴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저희 인공지능 그 스피커고, 요거는 제 키보드고, 요거는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제 골전도 헤드셋이고, 요거는 제 리모컨 따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미리 페어링 해 놓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 미사리 사람들 7080 노래들이죠. 예. 볼륨을 또 소리 들리세요? 볼륨을 제가 작게 해놓는데 크잖아요. 그렇죠? Hey, I'm ready. Waiting for a connection. 그러니까는 블루투스를 켜놓고 연결되기가 이제 준비돼 있다라고 창에 뜨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 블루투스 창에 있는 거를, 이 블루투스 아이콘을 꼭 누르면 블루투스 기기가 기존에 있는 게 나오고요. 기존에 있는 게 나오고 새로운 주변의 블루투스를 찾아요. 근데 여기 지금 G6라고 하는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 있나봐. 그분 것도 여기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 거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 그분 거를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거를 접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뜨겠지,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에서는 허용 안 한다 그래 줘야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스피커가 이렇게 떴으니까 여기 703 디바이스와 등록하려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등록하고 있대요, 지가. 그럼 제가 확인 누르면 얘랑 연동이 되게끔 화면에 뜨겠지, 여기 이렇게. 예. 그럼 연결됐다고 이제 나올 테고요. 연결 중 창이 뜨면 여기서 연결됐다고 뭐라고 쭝얼쭝얼 또 하겠지.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노래를 들을 때 글로 듣는다든지 하는 거죠. 연결이 되게 더디네.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는지.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요, I'm ready. 그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연결할 때 어떤 글자를 입력하라 그래요. 키보드 상에 있는 글자를. 설명서에 나와요. 설명서에 페어링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페어링 방법대로 하면 다 되거든요. 또 지금 연결됐다고 나오니까는 제가 아까 그 노래를 만약에 틀어본다 그러면 또 노래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연결된 거 확인됐으니까 예, 그것도 쓰면 되고, 안 쓸 때는 얘를 끄면 되고.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해 버리면 자동으로 연동이 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꺼놓고 집에 가서 켜놓고 해야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거를 이제 페어링 하려고 그러면 설명서가 보면 나와요. 이렇게 키보드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어떻게 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PC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PC에서 이 아까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시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PC에서 노트북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쉬워요. 왜냐면 노트북에는 블루투스 수신기가 있어요. 노트북에는 있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사시려고 노트북을 보시게 되면은 이 노트북 안에는 볼까요? 이런 거요? 뭐 저렴한 노트북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
블루투스 4.2라고 버전이 적혀 있는 걸 봐서는 블루투스 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이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아이콘이 뜨니까 거기 가서 블루투스 아이콘을 실행을 해서 기기를 찾아라 그러면 페어링을 해주거든요. 그럼 저 키보드, 이 스피커 다 쓰는데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데스크탑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그게 문제지. 제가 실물을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요거 되게 조그맣죠? USB 단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블루투스 수신기예요. PC용 수신기. 가격은 10,000원도 안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루투스 리시버, 여기 리시버라고 있네요. 이 리시버가 아닌데? 수신기라고 써볼까 그냥? 블루투스 수신기? 네, 여기 있네. 여기 수신기 동글 6,040원. 6,040원. 요거는 지금 요거예요. 요거 블루투스 수신기. 비싼 것도 있어요. 비싼 것도 있는데 뭐 비싼 거 할 필요 없이 PC용은 아까 USB 단자로 꽂는 거 이거거든요. 요런거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거 아무거나 사셔도 되겠지. 요걸 꽂든지 저걸 꽂든지. 그럼 꽂으면은 이걸 사면 CD를 줘요. 이걸 사면 CD를 준다고. 아까 그거 수신기가 아까 여기 그 저기 블루투스 해가지고 그 스피커에 보면 노지텍에 800에 보면 그 소리 2.4GHz 헤리츠라는 거 있잖아요. 이 수신기를 사시면 6,040원짜리 사시면은 미니 CD가 와요. 조그만 CD. 일반 CD는 크니까 제품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그만 손바닥 우리 그 휴대용 거울만한 케이스 같은 데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요 부품 하나 들어있고 CD 들어있고 설명서 들어있는데 얘를 이제 CD를 가지고 설치하면 되고 CD-롬 드라이버가 없는 컴퓨터에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또 갖고 다녀요. 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블루투스 수신기를 프로그램에 이겨서 프로그램. 그럼 얘를 여기다 꽂아 놓고 얘를 실행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작동이 되거든요. 작동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페어링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는. 그럼 데스크탑에서도 블루투스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다 쓸 수 있고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걸 한번 볼게요. 뭐 골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골전도를 보던 상관은 없어요. 이거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골전도고 아까 블루투스 헤드셋, 우리가 헤드셋 알고 있는 헤드폰 같은 거 요런 거잖아요. 요런 거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무선 주파수, 무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선 블루투스니까 무선이잖아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블루투스 수신기가 달려 있으니까 요 헤드폰을 사가지고 페어링을 하면 작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파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 20Hz에서 20kHz라고 하는 것은 가청 주파수를 말하는 거고, 이 블루투스랑 연동하는 무선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2.4기가.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요렇게 뭐 요렇게 만들었다 예쁜 것만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놨네요. 블루투스 4.0이라는 말은 나와 있고
페어링하는 방법은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설명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블루투스도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버전이 좋죠. 블루투스 수신 이게 높아야 좋은 거예요, 서로. 근데 만약에 제 핸드폰은 4.0까지 지원하는데 블루투스 4.2 제품을 사오면 제 핸드폰이 지원을 못 하겠죠. 4.0인데 4.1을 가져오면. 예. 그리고 이 블루투스가 지금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건 4.0이라고 써 있죠? 4.0이니까 4.0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한글로 전원이 꺼집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 이 스피커는 뭐 커넥트하고 영어로 떴잖아요. 예, 이건 한글로 나온다니까 더 사용하기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전화가 오면 디르륵 하고 진동이 울리면 뭐 전화 왔구나 하고 알면 되고. 그거는 뭐 기능들이니까. 근데 이 동작 주파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안 해놨네. 그런 설명을 안 해놨는데 아까 그 우리 이 선생님 보셨던 그 요런 헤드셋인데 거기 2.4GHz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신호가 움직일 때 무선 신호가 움직일 때 사용되는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근데 주파수가 대부분 2.4GHz를 쓰거든요. 이걸 쓰거든요. 근데 우리 공유기는 2.4기가도 있고 5GHz짜리도 있죠. 5GHz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듀얼 밴드라 그래. 그걸 듀얼 밴드. 그러니까 듀얼 밴드 지원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블루투스 수신기는 듀얼 밴드가 아니라 싱글 밴드로 움직이더라고. 대부분은 2.4기가. 여러분 무선 전화기 예전에 무선 전화기 기억나세요? 집에 가정에 쓰던 무선 전화기 주파수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 우리 무선 전화기 주파수가 900MHz였어요. 혹시 그 주파수 쓰는 전화기 사용하시는 가정이 있으세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그거는 방송용으로 바뀌었습니다. 900MHz는. 국가가 통신망법에 의해서 900MHz 주파수를 다 회수해 가지고요. 다른 용도로 지금 다 사용하게끔 해놨어요. 지금 나오는 무선 전화기들 가정에서 쓰는 거는 2.4기가예요. 2.4GHz니까 얼마나 주파수 기가가 10억이니까 24억 번 움직이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기가 여러 개가 있어도 각자 신호에 맞춰서 수신을 서로 해준다는 얘기죠. 깔끔하죠. 이상 없죠. 그러니까는 핸드폰 자체도 블루투스로 작동되고 뭐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 마우스도 무선 키보드 마우스로 움직이고 하는데 그 주파수가 혼선 없이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파수대가 높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쓰시든지 잘만 쓰면 되는 거니까 잘만. 헤드셋 블루투스 헤드셋이라 그래서 줄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 달려 있는 거 여기 목에다 걸어갖고 넥밴드라고 하나? 넥밴드? 그래갖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어폰 나오고 다시 딱 당기면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예. 넥밴드 요런 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넥밴드 있잖아요. 예. 어떤 건지 대략 아시겠죠? 넥밴드 목에다 건다 그래서 넥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주파수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뭐 대부분은 다 2.4기가니까는 여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써있지는 않네. 주파수 몰라도 잘 돌아가니까 이상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제 이 블루투스 스피커 얘는요 제 노트북에도 페어링 되어 있고 제 핸드폰에도 페어링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페어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노트북을 켜면
노트북에서 페어링 됐으니까 연결이 되면 스마트폰 갖고 연결이 안 되죠. 같이 다중으로 연결이 되면 좋죠. 그럼 핸드폰 소리도 일로 들리고 노트북 소리도 일로 들려오면 좋죠. 그렇게 되는 블루투스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페어링이라는 거는 기기 하나를 여기도 페어링 해놓고 저기도 페어링 해놓고 쓰고 필요할 때 하나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폰 그 리모컨, 셀카봉에 있는 리모컨은요, A라는 스마트폰에다 핸드폰에다가 페어링을 걸면 저쪽 핸드폰, 다른 핸드폰에서는 페어링을 못 걸어요. 얘를 취소해야 돼요. 페어링 된 거를 취소하고 다시 페어링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페어링 방식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멀티 페어링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저기다 페어링을 걸어놔도 돼요. 근데 어차피 하나만 사용하는 거지. 동시에 2개 이상 사용 불가능하다고 써있죠? 네. 페어링은 여기저기 해놔도 되고, 그러니까 1대1로만 페어링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1대2, 1대3은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편할 것 같아. 핸드폰 2개에다가 페어링을 걸어가지고 2개를 작동시켰을 때 A 핸드폰이 울리면 A 핸드폰으로 얘기하고 B 핸드폰이 울리면 그 이어폰 갖고 또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 제품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1대1로만 연결이 된다. 비싼 건 비싸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신기 같은 게 필요하시면 아까 뭐 10,000원도 안 됐잖아요. 6,000 얼마 뭐 이랬잖아요. 네. 사셔가지고 댁에서 활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왜 갖고 있냐면은 우리 가정에 예전에 그 애들이 게임기 타령을 해가지고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를 샀어요. 텔레비전 연결해 쓰는 거. 근데 닌텐도 위 보면 그 게임하는 조이스틱이 있거든요. 그게 블루투스용이에요. 그거를 닌텐도 게임을 PC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그때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PC로 돌려가지고 에뮬레이션 돌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PC에서는 수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수신기를 샀어요. 2개 사서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애가 갖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에서 닌텐도 위 게임을 PC에 틀어놓고 지가 하고 있더라고. 가족이 같이 할 때는, 왜냐면 텔레비전 볼 땐 또 텔레비전 봐야 되니까, 그럼 지 혼자 하고 싶을 땐 또 PC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PC에서도 블루투스 쓰면 되겠구나 라고 저도 그때 봤어요. 애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쓰고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바로 이 공인인증서인데, 공인인증서 많이 쓰세요? 국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뭐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공인인증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세무서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떤 업무, 서류 업무를 본다든지 할 때는 공인인증서만한 게 없어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인인증서를 PC, 그 다음에 USB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 여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제 인터넷에 은행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우리 국민은행 한번 가보죠. kbs.com. 그럼 스마트폰이 아니라 PC에서 들어갔을 때 공인인증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인증센터에 가서 최근에 문자가 왔어요.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십시오. 갱신해야지 뭐 어떻게. 유효기간이 한 달 남겨놓고는 갱신하라고 연락이 오니까는 이제 갱신한 거고요. 아, 요런 프로그램 또 깔아야 되겠지. 요런 거, 요거는 깔려 있는데 얘가 안 깔려 있으니까 깔라고 하면 깔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 방화벽, 파밍 뭐 이런 것들을 뭐 보안 제공해 주는 거라니까 이건 설치해야 되고,
또 이런 공인인증 프로그램들은 또 뭐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더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냥 폰뱅킹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폰뱅킹. 폰뱅킹은 말로는 들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화기 붙잡고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띠띠띠 눌러서 한다고 하는 거는 봤는데 해본 경험은 없어요 저는. 소리 듣고 하는 게 별로.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화면 보면서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공인인증센터. 그러면 이제 갱신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발급 받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시면 되고. 다 아시겠지만 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우리은행에서 사용하려면 우리은행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죠. 그건 하셔야 되고. 관리 모드가 있어요. 관리 모드. 인증서를 관리할 건데 인증서를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 인증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인증서를 사무실 컴퓨터에다 복사하고 싶어. 그럼 관리 실행 들어가서요. 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동식에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복사하겠죠. 어디에다 복사할 거냐? 이 하드에다 복사하겠다 그러면 비밀번호 물어보겠지. 그럼 비밀번호 띠리리릭 해갖고 맞으면 복사가 되고 틀리면 복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컴퓨터 안에 가시면은요, 요거에 여기 NPKI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게 공인인증서 폴더거든요. USB 메모리 안에 NPKI라는 폴더가 있어요. NPKI. 가면 또 YesSign이라고 있고요. 가시면 유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 공인인증서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다 그냥 붙여넣기 해요. 그럼 공인인증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와서요. 이 스마트폰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요. 그럼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공인인증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스마트폰을 뭐 보내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 폴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폴더 찾기가. 저도 여기도 다 공인인증서 따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NPK라는 폴더가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모르니까는 이렇게 해서 복사하면 쉬운데 모르니까는 여기 있는 거로 복사 명령을 걸어라.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는 것 뿐이에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복사해 가지고 USB 메모리에 있는 이거를 복사해서 스마트폰 폴더 찾아가지고 거기다 붙여넣기 하면 인증서 가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되는 거지. 근데 공인인증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료로 쓰는 공인인증서가 있고, 그 다음에 4,000원짜리 공인인증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금융거래 하면서 증권, 주식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거래할 때는 일반 인증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무료 인증서는 안 되고 4,000원 내고 따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뭐더라?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공부에 들어가서 이제 수강 신청하고 학생 이제 본인 학사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일반 무료 공인인증서는 안 된대요 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4,000원 내고 썼었는데 4,000원 내기가 싫으니까 알려주더라고. 우체국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무료로. 그러면 그거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4,000원 내고 안 해도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건 된대요. 또 최근에 우체국이 그 뭐야 수수료 안 받는 거로 바꿨죠. 이체 수수료 같은 거 안 받는 거로. 예. 우체국을 많이 활용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가지. 예. 그렇게 해서 공인인증서를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건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 국민은행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일회용 비밀번호 나오는 거 있죠? 일회용 비밀번호 뭔지 아시잖아요. OTP. OTP가 카드식으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갖고 있나 모르겠는데 주고 왔는지 버리고 왔는지 카드식 OTP가 있더라고요. 그건 그 핸드폰에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은행에 가서 카드형 스마트 그 OTP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뭐다 팔아먹었나 안 보이네. 지금은 이제 안 쓰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를 하려고 우리 OTP 번호 뭐 아시잖아요. 버튼 누르면 6자리 숫자 나오는 거. 그 OTP 대신에 그 스마트 오피스를 카드를 줘요. 카드. 그러면 내 핸드폰에서 금융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송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OTP 접속하세요. 그러면 그 스마트 오피스라는 카드, 신용카드만한 거를 그 NFC 기능을 켜가지고 딱 태그를 해요. 그럼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자동으로 인식해. 근데 그게 한편으로 불편하더라고. 처음엔 편했는데. 그건 국민은행만 돼. 국민은행만. 그리고 그거를 하면니까 기존의 공인인증서 그 OTP 기기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 기기를 정지시켜 놔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체국이나 금융권에서 OTP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뺐는데 혹시 국민은행만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국민은행에 가셔서 그 스마트 오피스를 신청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그 행사 기간이라서 공짜로 해줬는데 5,000원씩 받더라고. 2번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요. 예. 컴퓨터를 윈도우 10으로 바꾸고서 하드 디스크에 공인인증서가 안 뜨더라고요. 당연히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끌어와요? 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인인증서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윈도우를 바꾸고 나면요 하드디스크를 싹 포맷해 버리거든요. 안에 자료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컴퓨터 자체를 다 다 지우는 거예요. 윈도우를 바꾸면 안에 있는 자료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자체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업무는 설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PC에는 지금 공인인증서가 사라졌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 업무는 가능한데 그 하드 디스크에 보면은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신다 이거죠? 네.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위치. 여기 보면 NPKI라든지 이 폴더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USB나 그런 거에서 이동하실 때 자, 한번 보세요. 관리 모드로 가볼게요, 제가요.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복사를 해볼게요. 이동식 디스크에서 PC로 가서 복사를 할 건데 지금 이동식 디스크에 있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저 하드 디스크 클릭을 해도 그 인증서가 안 뜬다고요. 여기를 눌러도 안 뜬다고요? 네.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안 돼갖고 뭐를 다른 업무를 하는데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USB 그걸 꽂아갖고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USB 하드 디스크에 은행 업무는 가능한데 저게 왜 안 나타나냐고요. 클릭을 해도. 그러면 은행 업무를 할 때 은행 업무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작동을 시키면 가능해요. 하드디스크에는 없는데 이동식에 있는 걸 찾아서 확인하셨다는 거잖아. 아니 이동식에 안 꽂아도 그 깔아놓은 걸로 다 자체는 되는데 어디에 있는데 근데 클릭을 했을 때 이 밑에 인증서 선택에 글씨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럼 공인인증서는 나타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은행에서 자 보세요. 여기 로그인을 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뜨냐 이거지. 네, 은행 업무할 때 떠요. 아니 근데 은행 업무가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건 아니에요. 아니 이체 같은 걸 그래서 다 실행을 해봤죠. 그럼 공인인증서 있다는 말이죠. 그거 네. 써야지 가능하죠. 있는데 아까 그 전에 있는 화면에서 클릭을 할 때 하드디스크에는 안 들어있다 이렇게 화면이 그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지는 않는데 이 공인인증서는 작동이 된다? 네.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럼 어디 있겠지? 어디 있겠지? 지금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USB 메모리는 있으시죠? 그러면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PC로 일단 복사해서 보내면 PC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복사 명령을 걸면 되지. 내보내기를 해서 글로 뭐 들여보내라고. 이게 지금 그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이동식에 있는 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어디로? 하드로 복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 USB 메모리에 있는 이 공인인증서가 하드디스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비밀번호를 물어보겠죠. 비밀번호야 뭐 그럼 복사가 됐다고 뜨겠지. 여기 있네. 이제 여기는 있네. 보세요. 제가 여기서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서 뭐 복사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작업을 하려고 갔더니 PC에 있는 건 어디로 보내든 간에 이제는 제 PC에서 하드디스크에서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뜨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증서를 복사해 놓으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 C 드라이브 어디에 있냐 이거야. NPKI가 아니잖아요. C 드라이브는 NPK라는 폴더에 안 들어가요. 그게 헷갈리는 거야. D 드라이브는 NPKI에 들어가는데 C 드라이브는 찾아봐야 돼요. 윈도우즈 폴더 안에 있는지 NPKI, 여기도 아니죠. 그렇죠.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곳에 있는지 NPK 여기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있다.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끼어 들어갔네. 이게 뭐야? 아까 우리가 제가 한 건 이건데? 이건가? 이게 이정민 건 아닌데 2016년 거 제 건 아닌데? 여기는 다른 분 건데 이건? 다른 분이 뭐 잔뜩 뭘 넣어놨어. 혹시나 불안하니까 제거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럼 다시 복사.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있어. 내 컴퓨터는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지. 얘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얘를 삭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폴더가 NPK라는 폴더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C 드라이브에서 NPKI라는 폴더를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C 드라이브 안에서 NPKI라는 폴더를 찾아가지고 찾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정민이라는 폴더를 이정민이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까 이정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여기서 찾든지 여기서 찾아야 돼. 이정민을 찾을 거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좀 찾고 있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어딘가에. 여긴지 저긴지. 그게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곳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있어요. C 드라이브는. D 드라이브는 글로 가요. NPKI로. 예. 이제 찾다가 만약에 어딘 처박혀 있는지 못 찾겠다 그러면 어디 꼭꼭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인증서를 삭제하고 가야지. 위험하니까. 계속 틀어놓고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찾긴 찾았는데 여기 앱 데이터라는 폴더에 들어있대. 근데 여기 흐리잖아요. 다른 데 진하고. 원래는 흐린 애는 안 보이는 애예요. 안 보이는데 굳이 제가
보겠다고 명령을 걸어놨던 거예요. 숨긴 것도 숨긴 거 안 본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폴더를 내가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소비자들은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에서 여기서 그냥 복사 명령 걸면 알아서 글로 가고, 얘를 복사해서 USB로 가져오면 USB는 일반 폴더니까 그냥 이렇게 NPK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면 되고, 제 USB 메모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이건 가족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제 것만 따로 복사해 온 거예요. 그냥 폴더만 딱 남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면은, 제가 지울게요. 삭제. 잠깐만. 이상하다. 이 컴퓨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왜 영구 삭제라고 나오지? 휴지통의 크기가 영구 삭제로 되어 있어. 누가 건드렸나봐. 얘를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영구 삭제라고 나온 거는 뭘 건드려 놓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보고 나면 되는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증서도 관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복사해 놓기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공인인증서 있으니까 핸드폰에서도 다 할 수가 있죠. 아까 어디 있었어요? C 드라이브에, 사용자에, 본인 계정에, 그리고 아까 어디였다고? 계정도 복잡하게 되어 있던데, 유저의 앱 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뭐를 찾았다? 로컬 로우 들어갔죠? 네, 로컬 로우 들어갔나? 이렇게 로컬 로우. 요 안에 npki 폴더가 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협이면 농협, 뭐 이렇게 우리은행 은행, 거기에 공인인증서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관리 모드를 해서 들어오시면 가장 깔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삭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요거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도구 더보기에 가면 사용기록 삭제라고 있어요. 도구 더보기에 가면 사용기록 삭제,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되고, 혹시나 패스워드나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설정에 가서 저 밑으로 고급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인터넷 기록 삭제, 이거 아까 보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눌러가지고 전체 기간에 대해서 삭제, 그러면 다 삭제가 되고, 고급에 가면은 또 뭐를 비밀번호 설정해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지금 비밀번호가 설정해 놓은 게 없나봐. 있으면 저희 집 컴퓨터는 여기 한 10몇 개, 20몇 개 있을 거야. 제가 비밀번호를 등록해 놨으니까. 그럼 그런 거를 다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 비밀번호까지 다 다시 삭제가 되는, 이렇게 전체 기간에 따라서. 보세요, 인터넷 사용 기록이 698개나 있잖아. 쿠키 정보가 347개나 있잖아. 이런 것들을 빨리 다 삭제해 버려야지. 다 삭제해 버려야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여기 가서 독 옵션에 가서 요거죠, 요거 그리고 삭제 가서 다 체크하고. 그런데 지금 아까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껐다 켜진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이 인터넷 옵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얘가 켜져야 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제어판 들어와 보세요. 제어판에 가면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제어판 안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 옵션은 떠요.
가셔가지고 고급에 가셔가지고 요거 원래대로 예를 하세요. 전 지금 안 할 건데 이거 체크하고 다시 설정 누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정보가 다 삭제돼요. 안에 꼬였던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넷을 실행해 놓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옵션을 눌러야 되는데 인터넷 옵션 자체가 인터넷이 안 열리니까 못 하잖아요. 제어판에 오셔가지고 인터넷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저 끝에 고급에 가서 요거를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다 설치해야 돼요. 모든 기능이 다 초기화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엉망이 되는 거야. 뭐가 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업체에 들어가서 뭐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막 고쳐놓기도 하거든요. 그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깔끔해져요. 근데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가 되니까 언젠가는 한번 다시 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안 되시면 또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노트북이라면 가져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